여러분 오늘 그 출연하시는 출연진들이 들어오자마자 똑같아요. 한숨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오늘 뭐 뉴욕 증시가 시험대에 오르나라는 질문이지만 뉴욕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도 마치 시험대에 오른 듯한 모습 어떻게 펼쳐볼까요? 저는 사실 들어오면서 한숨을 좀 쉬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은 이제 최고치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전고점 정도까지 이상은 보질 않았어요, 저는요. 시장이 계속 그 미국 시장을 잘 버텼죠.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황 소장이 시험대에 오르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이 무역 분쟁 또 금리 인상 리스크 또 러시아 스캔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잘 버텼어요. 거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 기업의 실적이 그 S&P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 1분기 때 거의 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는 꺾이는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황 소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전부터.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재료가 전혀 없다. 만약에 있다면 트럼프가 제2의 세제 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실적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악재에도 잘 견조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을 줄이면서 쌍봉 이상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일단 신흥국 아시겠지만 고위험군 나라들 굉장히 좀 위험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둔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늘어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결국 코너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마지막 보루였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중에 마지막 보루였던 기업의 실적이 2분기부터 둔화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미국이 9년 동안 상승했었던 이 황 소장이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올 초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내년부터는 경기가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이제 한 미국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결국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을 보면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아마 24,900 안 깨야 된다 그랬는데 어저께 장중한 때요. 24,820까지 갔다가요. 24,980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 나타내죠. 캔들러 보면은 양봉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로 주가는 빠졌지만 더 빠졌다 올랐을 때 양봉이 생긴 경우죠. 후행스팬은 지난번 여기서 한번 무너질래다가 살려줬는데 또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려왔다 이걸 뚫고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차트상으로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그런 중에서 기업 실적마저도 둔화된다면 미국이 정말 정고점까지 갈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위치에서 종가상 24,900이 역시 중요한 국면이다.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주봉상으로 무너지게 되면 물론 뭐 시간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무너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 미국 장에서 펼쳐질 수 있고 미국이 기침하면 뭐 글로벌 국가는 감기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더 위험한 국면으로 주변 국가들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결국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글로벌 경제가 무역 전쟁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사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취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표현의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이 중국하고 미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그 수출 물량이 약 37%.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주변국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라도 올려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미 회담할 때도 우리 안 해. 뭐 이랬다가 갑자기 바뀌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7월이 약간 기대되는 부분은 있으나 만약에 이것이 지속돼서 정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선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지난번에 G7 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머지 G6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논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침체로 가는 아주 길목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시장이 갈 수 있는 재료보다는 악재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화두로 금리 인상하고 무역 분쟁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금리 인상은 예견됐던 부분이고 무역 분쟁도 예견됐지만 현실화되는 것은 지금이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무역 분쟁이 더 시장에 큰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어제 우리나라가 2,400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원달러가 1,100원이 넘었죠. 2,400이 무너진 건 이제 3개월 만에 무너졌고요. 원달러가 1,100원이 오른 건 7개월 만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추가로 더 원달러가 갈 것이냐, 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 얘기인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저께 코스피가 2,363포인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40포인트 남았는데 그 얘기해 주고 갔었는데 벌써 장중에 갔다 왔습니다. 이 지점이 일목의 일봉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후행 스페로로 연결한 선의 한 자리가 언더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정확하게 보이면은 일봉상으로 2,358, 9 정도가 되고요. 이평선으로 추세 연장선을 그으면 그 자리가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로 올려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못 올리게 되면은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2,292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환율의 변화가 더 가지 않을지 갈지를 확인하시면서 2,363에서 지지력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하락은 멈췄다. 하반 경직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2,400 이탈, 환율 급등, 이거 조정의 시작인가 오늘 오후까지 예의주시하자라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금 830선 이탈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